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도심 차량 기지에서 특수 차량이 차단벽에 부딪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도림역과 까치산역을 오가는 2호선 신정지선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정지선 복구는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되고 이후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이 컸겠군요. 네, 우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신도림과 까치산으로 가는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 첫 차는 운행이 중지됐는데요. 이후 6시부터는 열차 석 대 가운데 2대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이 지연된 건 열차가 출고되는 신정 차량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신정 차량 기지 안에서 유지 보수를 위한 특수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특수 차량은 멈춰야 할 선에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차단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신정지선은 2호선 본선이 아니라 전체 열차 운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신도림역에서 까치산 구간을 다니는데 열차 모두가 운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평소 배차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면 지금은 30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일단 버스 한 대와 승합차 3대를 투입해 고객 불편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기지에서 본선으로 이동하는 순환 열차가 모두 빠져나가면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오늘 아침 8시 7분부터 열차 통신선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8시 40분쯤 사고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신정지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중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도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0.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지만 강한 한기에 볼이 얼얼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옷차림으로 하시고요. 나오실 때는 장갑과 손난로 등 방한 용품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19.3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관령이 영하 15.5도, 파주는 영하 14.9도, 대전은 영하 9.5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과 광주 4도, 부산은 7도로 예년보다 3에서 6도나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요.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돌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 법사위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Sadly, but with confidence and humility, with allegiance to our founders and a heart full of love for America, today I am asking our chairman to proceed with articles of impeachment.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국민들은 애국적인 공무원과 뛰어난 외교관, 전쟁 영웅들의 증언을 들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 abused his power for his own personal political benefit at the expense of our national security by withholding military aid and crucial Oval Office meeting in exchange for an announcement of an investigation into his political rival.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 인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발표했다면서 하원에서 탄핵 표결을 하려면 빨리 진행해 상원으로 넘기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탄핵안을 백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에 우크라이나 의혹 외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부분도 포함시킬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여전해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협상대사는 서로의 이해 정도를 넓혀가고 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4차 협상에서도 한미 두 나라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으로 서로 이해의 정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5배나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나름 그 자기의 미측의 입장대로 또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 대사는 기존의 협정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는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 미국 측의 논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주한미군 문제나 무역의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열린 지난 3차 협상이 파행을 빚었던 것과 달리 4차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그나마 성과인 셈입니다. 정 대사가 밝힌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사실상 한 차례 남은 협상에서 타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처럼 해를 넘겨 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국장급 대화에 일본 정부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어서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 수출 당국의 국장급 대화 재개에 일본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日韓両国の輸出管理制度運用等について意見交換をすることで合意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대화 재개에 의미를 두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교묘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通常兵器のキャッチオール制度の不備や審査体制の脆弱性など韓国側の輸出管理制度運用が不十分である点を扱うことを想定をしております。 수출 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지만 이를 부인하며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때문이라고 줄곧 강변해온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멀리 보면 한일 수출 규제 논의가 결론을 못 내고 표류할 경우 잠시 보류된 세계 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를 대비한 명분 쌓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16일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이외의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7월 이전의 체제, 즉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個別に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まずは体制、そしてまた情勢、動きなどを話し合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은 다만 자신들이 문제로 지적한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문제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역시 옳았다는 식으로 일본 국내외에 홍보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는
한국의 대응을 핑계 삼아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의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해법으로 마련한 이른바 1+1+알파 법안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의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론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1+1+알파안을 골자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 대표까지 지낸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는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에 적임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 카드를 뽑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52일 만입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판사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 이후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판사 시절부터 보인 개혁성과 첫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쌓은 정치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당의 추천을 받아 검증을 마쳤다는 최종 보고를 받은 뒤에는 문 대통령도 주저없이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지명과 함께 거론되던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는 일단 재검토 단계입니다. 민주당 4선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개혁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총선 전국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아예 선거 뒤로 미루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낙연, 유은혜, 홍남기, 김현미, 강경화, 성윤모까지 총리와 장관들의 총선 차출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총선용 개각 최소화 요구가 크고 후임자 찾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원포인트 지명에는 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상황도 영향을 줬습니다. 여권 내부에 검찰 수사를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지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며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합니다. 법무 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고 국민을 향해서는 후안무치한 인사입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 민주당이 개최하기로 한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아서 강남일 차장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은 답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모선 차장이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이 압수수색해간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되찾겠다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의 반발이 커지면서 휴대전화 쟁탈전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직 치안감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에 주요 증거물을 눈앞에서 내준 경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경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겠다며 역으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원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이며 특감반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대응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논쟁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신속 처리한 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과도해진다는 검찰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경찰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두고 벌어진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해묵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확전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강추위 속 어제 울산 윤활유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선 수백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백종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건물 뼈대는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불은 1시간 20여 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울산에 있는 윤활유 제조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공장 직원 9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경기 가평군 일대 수백 가구에 한때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스 공급 중단은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10시 1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스 배관 연결 공사가 예상보다 지체됐고 여기에 가스 공급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해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에는 수도권 전철 분당선 보정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무 교대하던 기관사가 불을 바로 진화했지만 전동열차 2편이 2분에서 10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측은 이불로 보이는 물체가 타고 있었다는 기관사의 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에는 경남 남해 앞바다를 지나던 어선에서 65살 A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연안구조정을 보내 A씨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의 한 흑염소 농장에서 불이 나 축사 2,8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축사에 있던 염소 2,500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날 당시 농장에는 직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3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출입구 쪽 기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한라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택 대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4살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숲을 개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산지의 경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허술해서 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 밤이 되자 길 한가운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취재진이 국립생태원에 문의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로 판정됐습니다. 어둡기 전에 벌써 4시 반 5시면 울어요. 5시부터 울기 시작해요. 아, 부엉이가요? 그럼 새벽에도 울고. 수리부엉이 서식지 앞을 가보니 숲을 밀어버리고 산비탈을 깎아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부엉이 서식지를 보존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여주시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수리부엉인지 무슨 부엉인지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바람은 수도권까지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산자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태양광 패널이 여기저기 산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택지 개발 현장. 계단식으로 산비탈을 깎은 채 공사가 한창입니다.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을 얻고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나무를 베고 높은 옹벽을 쌓아 집을 짓다 보니 폭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재난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산지를 보호하고 재해도 안전한 집을 짓도록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옹벽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깎아지는 경사도 급한 산지에다가 5m, 5m, 10m가 넘는 옹벽을 져서 집을 짓고 있다. 현재 당국이 산지의 전용 개발 허가를 낼 때는 면적과 경관 등 외에 경사도와 표고, 숲의 밀도 등을 고려합니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잣대는 경사도입니다. 너무 경사가 급한 곳을 개발할 경우 산사태가 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 경사도 이하는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야트막한 산지가 많은 지역인데 산지 전용 허가 시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지 훼손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경기도는 북동부 지역에 산이 많고 남부와 서부는 비교적 얕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개발 허가 경사도 기준을 보면 평야가 많은 지역에서도 기준이 20도를 넘거나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최대 각도인 25도인 경우도 눈에 띕니다. 용인시에서 보존해야 할 산지가 가장 많은 처인구는 오히려 경사도 기준이 제일 약한데 얼마 전까지 경사도 기준이 25도였고 현재는 20도입니다. 경기도 여주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은 1.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영역에 대해 현행 경사도 기준 25도는 있으나 마나한 잣대인 셈입니다. 실제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3,189건 중 경사도가 20도가 넘은 지역은 8개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탄한 지점과 급경사 지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 경사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산비탈의 개발이 쉬워집니다. 산지관리법도 산림법에서 이렇게 나왔고 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해서 어떤 각종 기준들의 타당성이 적절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생태와 경관 보존은 뒷전이고 허술한 경사도 기준이 개발 허가의 주요 잣대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산림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복합 쇼핑몰을 세우는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롯데가 6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변 상인과의 상생 합의를 요구하면서 세부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사업을 질질 끄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이라며 조속히 업무를 처리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중심에 있는 노른자의 땅 3개 필지입니다. 이곳은 롯데쇼핑이 대규모 복합 쇼핑몰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올 4월까지 쇼핑몰을 완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롯데의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거세자 서울시는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6년째 세부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가 상생 합의를 전제로
롯데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부 개발계의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시킨 종로구 사직 2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법령에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 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업체 노동자에게 인건비로 준 돈이 중간에 새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인데 여러 이유로 민간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이런 걸 민간 위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99개, 예산 규모는 8조 원에 가깝습니다. 수탁업체만 2만 2천 곳이 넘고 19만 5천여 명이 민간업체 소속으로 공공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종사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고용 불안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탁업체에 지급한 노무비는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로 준 돈을 중간에 새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업무계약기간과 같도록 했고 고용 유지에 대한 약속을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노조 추천인이 포함된 관리위원회 설치도 지침에 담았습니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측면에서 최초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노동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만이 근본 해법이라는 겁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코오롱 티슈진의 인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 권모 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결과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초롱 회장의 장남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의 장남 최모 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밀반입한 마약을 받은 대가로 돈을 챙기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의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할 수 있는 위성 천리안-2B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기 환경은 물론이고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도 관측하게 될 천리안-2B호는 내년 2월에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발사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 발사 준비를 마친 천리안 위성 2B호입니다. 적도 상공 36,000km 고도에서 지구와 같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항상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천리안 2B호의 핵심 임무는 대기와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관측하고 20가지가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대기 환경을 감시하는 탑재체까지 갖춘 정지궤도 위성이 개발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위성 자료가 실시간적으로 나와주면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들, 특히나 미세먼지를 실시간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리안 이 비호는 적조나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해양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해상도는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보다 4배 향상됐습니다. 또 설계와 조립, 시험까지 우리 기술로 수행됐다는 점에서 발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모든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쌍둥이 위성 천리안 2A호와 나란히 위치하게 될 천리안 2B호. 발사는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내년 2월 18일경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발사 준비를 마친 천리안 2B호는 내년 1월 초 발사장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문 대통령과 왕이 국무위원에 접견해서 사드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의 짧은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왕 국무위원 중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는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나 지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비행선이 단속에 투입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철강 공장 등 130여 개 업체가 몰려있는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무인 비행선이 산업단지 상공을 돌며 미세먼지 등 배출업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길이 11m, 너비 3.5m의 비행선에는 측정 모듈과 GPS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비행선에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보내오면 지상 모니터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굉장히 활발해서 PM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굴뚝 연기 안으로 비행선이 들어갔을 땐 해당 물질들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되는데 무인 비행선으로 단속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드론도 일부 활용됐지만 비행선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드론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비행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은 데 비해 무인 비행선은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은데 그 넓은 범위를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계획 비행으로 4시간 정도 날 수가 있고 그 왕복 140km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300m 높이에서 반경 1km 범위 내에 오염물질 배출원을 사사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 9천여 곳이나 됩니다. 환경부는 무인 비행선 이외에도 광학기법 센서를 이용한 첨단 장비 등으로 공장 밀집 지역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대한민국 녹차 수도 전남 보성에서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밭과 어우러진 빛의 향연이 특별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녹차밭이 화려한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갖가지 나무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형물로 달아바꿈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를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남자친구와 한번 오고 싶습니다. 하얀 녹차꽃도 소담스러운 조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빛 시소도 타보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에 샹들리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단 빛이 너무 예뻐요. 색색들이 너무 예쁘고 일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내년에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문 형상도 선보였습니다. 녹차와 어우러진 화려한 빛축제는 해가 갈수록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빛축제가 보성에서 열린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빛의 도시 보성으로 오십시오. 새해 첫날 0시부터 보성 율포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 큰 잔치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 있더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작스럽게 인기를 끄는 캐릭터와 노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복고 열풍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옛날 동요 금강산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전자음악에 동물 애니메이션에 익살맞은 만담을 첨가해 아기자기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등 정치색을 띈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개 4주 만에 조회수는 130만 건을 넘었습니다. 뭔가 새롭게 요즘 감성으로 다시 유행시키는 그런 느낌. 나란 펭귄. 엄마! 아빠! 나 스타 됐어요! 웬만한 스타보다 더 인기 있는 펭수를 비롯해 묻고 더블로 가. 영화 캐릭터 곽철룡까지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 있더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른바 뜬금포 유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요 아기상어는 꾸준히 인기를 끌었지만 갑자기 빌보드 차트 핫백 32위까지 오르며 백악관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틱톡처럼 짧은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창작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My actions are unbeautiful, it's clear to see. 이런 현상은 80년대까지의 문화를 반복해서 발전시키는 복고 감성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게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계속 이제 되풀이해서 리바이벌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하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화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이제 그 레트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인기를 끄는 옛날 노래와 캐릭터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문화 콘텐츠도 한층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수도 파리의 나시옹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30만 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철도와 항공 등 주요 교통망이 마비됐고 병원과 학교, 공공기관 등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리의 관광 명소인 에펠탑도 직원들의 파업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70주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뒷담화를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으로 돌아왔는데요. 나토 정상회의가 이래저래 불협화음으로 얼룩졌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버킹엄 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환영식. 각국 정상들과 앤 영국 공주가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존슨 영국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그것 때문에 늦은 거냐고 묻자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대신 입을 엽니다. 그러더니 험담을 이어갑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토에서 양자회담 때마다 장황한 즉석 회견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의 방위비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Well, he's too fast. He's not paying 2%, and he should be paying 2%. It's Canada; they have money. 트루도 총리는 동영상 내용이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존슨 총리도 나토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70 years on, we are rock solid in our commitment to NATO and to the giant shield of solidarity. 하지만 정상들의 뒷담화에 화가 난 건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회담에서 먼저 걸어나간 건 처음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방위비 압박에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관세와 통상 문제까지 미국과 유럽의 불협화음으로 70도를 맞은 나토 정상회의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일본 수도 도쿄를 포함해서 간토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평소보다 자주 발생해서 큰 지진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일본 전역에서 규모 4 정도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차례는 간토 북부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근 빈발한 지진의 진원 깊이와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고 연동해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를 뒤흔든 탐사기자 살해 사건의 배우는 현지 최대 거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력 기업인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중간책으로 지난달 초 경찰에 체포된 멜빈 테우마는 현지 시각 4일 법정에서 기업가 요르겐 페네치가 다프텍 하루아나 갈리치아 기자에 대한 청부 사례를 주문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핵심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폭로해온 갈리치아 기자는 2017년 10월 자택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폭발물이 터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5일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EU 내에서 이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도 법, 규제, 감독과 관련한 과제와 위험이 충분한지 확인되고 해결될 때까지는 EU 내에서 운용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hree, two, one. 네, 어제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오늘은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한파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19.3도, 서울 영하 10.6도, 대구 영하 5.9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많게는 5도에서 9도가량이 낮고요. 올겨울 최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오늘보다 6도에서 7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이맘때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종일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또 서울 등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도, 청주 2도, 광주와 창원은 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